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인근 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어부가 이상한 물체를 발견해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물체는 보시다시피 언뜻 보면 미사일이나 어뢰 같아 보입니다. 길이 2.25m, 무게 175kg의 이 물체를 조사하던 인도네시아 해군은 이것이 중국 하이이 무인 잠수정이고 고장이나 떠내려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생긴 것도 영 허접해 보이는데 고장이 나서 인도네시아 어부에게 잡힌 중국산 무인 잠수정인 것이죠. 실제 중국이 이미 2017년부터 자신들이 군사 거점화를 추진 중인 남중국해 해저에서 무인 잠수정으로 수중 탐사를 벌여왔고 이미 2019년과 2020년에도 이번에 어부가 건진 것과 똑같은 물체가 인도네시아 인근에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어부에게 반복적으로 잡히는 중국산 무인 잠수정은 웬만한 물고기보다 못한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실제 인도네시아 바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매체에 따르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상상의 섬 아틀란티스에서 영감을 받은 중국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심해 기지 건설을 꿈꿔왔다며 중국 과학자들은 이것이 세계 최초의 AI 식민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중국해가 석유와 가스 등 대규모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는 지역이라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변국이 서로 천연자원과 어업권 등을 두고 자기들 해역이라며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분쟁 지역이란 점입니다. 앞서 중국 매체들은 자신들이 만든 무인 잠수정 하이이가 부력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으며 돌고래 같은 원활한 움직임을 보였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년 인도네시아 어부들에게 잡히는 것을 보면 중국은 여전히 꿈은 크나 기술력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제 최근 들어 중국산 무기들은 세계 무대에서 연이어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예멘 반군 후티가 아랍에미리트 소속 무인기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예멘 반군의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샤브와 주에서 적대 행위를 하던 아랍에미레이트 공군의 무인기 웡룽2를 방공 전력을 이용해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웡룽2라는 이름에서도 눈치챌 수 있듯이 이 무인기는 중국이 개발한 것입니다. 중국은 이것을 다목적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무인기라고 홍보하며 아프리카나 중동에 대당 11억 9천만 원에 판매해왔습니다. 그런데 예멘 반군이 자체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로 아랍에미레이트 소속의 윙룽2를 격추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멘의 반군이 그것도 자체 개발한 미사일이라면 말이 미사일이지 그 수준은 결코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산 무인기를 쉽게 격추한 것이죠.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습니다. 11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사온 무기가 이렇게 허무하게 격추를 당하다니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는 다음에 또 중국산 무기를 구매할 생각이 달아나 버렸을 것 같은데요. 제값을 못하고 있는 중국산 무기들이 연일 굴욕을 당하는 이유는 예상대로 중국의 방산업계에 비리가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중국 사정당국은 제1호 국산 항공모함의 연구개발과 건조를 총지휘했던 후원밍 중국 선박중공 전 회장을 비리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가 후원밍에 대해 감찰 수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발표하자 중국 인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후원밍이 중국 최초의 독자 항공모함 산둥함 건조의 산파역을 담당한 것은 물론 젠텐 전투기 등을 개발하는 등 방산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가 일했던 중국 선박중공은 항공모함을 비롯해 핵 잠수함, 신형 구축함과 해군 무기 장비를 연구 개발하는 해군 무기체계의 핵심 기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물이 감찰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파문을 예상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미 후원밍의 직계 부하로 2인자였던 순보 전 사장이 국가기밀 유출과 뇌물수수 혐의로 끌려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후원밍 역시 국가기밀 누설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중국 방산업계의 뿌리 깊은 비리, 뇌물수수는 중국 신형 무기들의 품질 저하와 해외에서의 잇따른 오명을 낳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허접한 무기체계는 무력 충돌이 우려되는 대만에게 신라 같은 희망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만에게 악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초부터 대만의 최신형 전투기인 F-16V가 해상에서 추락한 사고는 대만인들을 우울하게 했습니다.
11일 대만 중앙통신사는 대만 서남부 자이기지에서 이륙한 F-16V 전투기 한 대가 해상에 추락했고 통신이 두절돼 수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사고 전투기는 해상 사격장에서 훈련을 진행 중이었는데 충격적인 것은 사고가 난 F-16V 전투기가 대만이 약 4조 6천억 원을 들여 실전 배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년 11월 대만은 차이잉원 총통까지 참석한 가운데 F-16V의 실전 배치 행사를 크게 열고 전력화를 선언했습니다. 중국과 무력 충돌이 일어날 시 대만이 믿을 건 공군밖에 없는데 이 전투기가 각종 시뮬레이션에서 중국 전투기를 압도하는 성능을 보이자 이 전투기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핵심 전력으로 손꼽혀왔습니다. 따라서 대만은 미국에 엄청난 돈을 들여 F-16V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투기가 배치되자마자 추락했으니 이 전투기에 대만의 운명을 맡겨도 되는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대만 일각에선 지금 한국에 KF-21을 수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은 사실 2017년 항공과학기술연구발전센터를 열고 직접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에 보라매를 뛰어넘는 전투기를 먼저 만들어서 2024년까지 실전 배치하겠다고 호언장담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5년 가까이 지난 지금 대만의 전투기 개발에 대한 소식은 전무합니다. 또한 작년 말 로이터 통신은 대만이 지난 20년간 보유하기를 원했던 현대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한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인도, 호주, 캐나다, 스페인이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만이 잠수함과 전투기를 직접 개발하기에는 중국의 위협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가까운 동남아를 포함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국 전투기 수입을 추진하자 대만 입장에서는 더욱 다급해질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얼마 전 한국형 전투기 FA-50과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M346기가 함께 말레이시아 공군이 추진하는 경전투기 구매 사업의 유력 후보로 부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에서 만든 전투기라면 분명 중국 전투기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무기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거의 무지성으로 한국산 짝퉁을 만들어 왔습니다. 휴대폰, 반도체, TV,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은 무조건 한국의 것을 베껴왔습니다. 하지만 성공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짝퉁이 아무리 뛰어나도 원조를 뛰어넘을 순 없으니 말이죠. 그리고 결국 중국산 무기에 질려버린 아랍에미레이트는 한국산 무기를 대대적으로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6일 방위사업청은 아랍에미레이트 국방부가 천궁2 구매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천궁2 제조사인 LIG 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와 각각 계약을 맺었는데요. 계약 규모는 35억 달러, 한화 약 4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산 단일 무기건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천궁2는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돼 국내 방산업체 LIG 넥스원이 제작한 무기로 탄도탄과 항공기 공격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 요격 무기 체계입니다. 이른바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불리는 최신식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방사청은 같은 날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모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 아랍에미리트 총리가 방위산업 및 국방기술 중장기 협력 양해 각서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천궁2를 시작으로 앞으로 본격적인 무기 수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란 세력을 주축으로 한 후티 반군들의 아랍에미레이트 공격이 거세지면서 저렴하지만 성능을 믿을 수 없는 중국산 무기에 자국의 안보를 맡기기에는 너무나 불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